안녕하십니까, 가팡 로켓 출고 이인우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모델 바로 제네시스의 신규로 런칭한 모델이죠. GV80 쿠페인데요. 자, 오늘 리뷰를 통해서 일반형과 이 쿠페형 모델의 어떤 차이가, 디자인적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GV80 쿠페를 빠르게 출고받고 싶으신 분들, 혹은 리스 장기 렌트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 안내 드릴 예정이니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 이 GV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3.5 터보, 그리고 22인치 휠, CDS2,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 빌트인 캠 패키지, 파퓰러 패키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서 총 차량 가격 1억 65만 원입니다. 미쳤죠? 예, 1억 65만 원. 사실 1억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좀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X5도 있고요, GLE도 있고요, 심지어 아우디 Q8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많이 받게 되면은 이 제네시스 GV80 쿠페보다 더 저렴해지기도 하니까요. 심지어는 GV80 쿠페 2.5 터보에 풀옵션이 들어가면 1억 원이 넘어가고,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풀옵션으로 들어가면 1억 1250만 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 그대로 풀옵션이라는 거는 디자인적, 그리고 성능, 사양들, 각종 편의사항 이런 거를 다 집약시켜 놓은 거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한다, 이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GV80 쿠페가 실질적인 출고가가 한 9천만 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겠지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아가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자,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GV80 일반형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게 바로 이 크레스트 그릴인데요. 자, GV80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 크레스트 그릴이 두 줄로 들어가지만, 반면 GV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한 줄, 그리고 안쪽에는 이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조금 더 무겁고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를 좀 주고 있고요. 상단부에 엠블럼도 이제 신형이 들어갔죠. 이 범퍼 쪽 하단부를 또 살펴보게 되면은 이 범퍼의 디자인도 좀 다릅니다. 제네시스 GV80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 범퍼 쪽에 크롬 라인들을 아낌없이 새겨주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갔다지만, 쿠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좀 볼륨감 있고, 크롬은 좀 적게,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는 좀 더 많이 사용해주면서 다시 한번 스포티한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일반형과 쿠페 모두 이 공통점을 따지고 보자면 바로 이 MLA 헤드램프인데요. 이 MLA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원래 G90에서도 먼저 선보였다시피 굉장히 높은 이 발광력과, 그리고 스티어링 힘 조향에 따라서 이 램프가 조절이 또 된다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GV80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 휠이 19인치, 그리고 20인치와 22인치를 선택 사양으로 고를 수가 있지만, 쿠페는 20인치가 기본 휠에 이 22인치가 추가 사양이 되겠습니다. 휠 디자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네. 근데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굳이 이 휠을 넣어줬냐, 그냥 스포크를 좀 더 큰 거를 넣어주는 게 더 낫다 싶은데, 디자인이라는 게 워낙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니까요. 취향 차이니까요. 자, 측면부에서도 이렇게 사이드에 이제 크롬 라인들 세워주면서 고급스러운 부분도 강조해주고 있고, 도어 캐치 부분에 이 터치 잠금 버튼은 원래는 앞좌석에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뒷좌석까지 늘어났다는 거, 이런 세심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GV80의 가장 큰 백미라면 바로 이 유려하게 떨어지는 리어 라인, 이 쿠페형 리어 라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GV80 일반형 자체가 조금 중후한 이미지가 있다면, 연령대가 높아 보인다면 이 쿠페 덕분에 연령대가 다소 낮아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도 들기는 하는데, 가장 문제점은 또다시 요거죠.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거. 자, 그리고 일반형과는 다르게 여기 이 상단부에 스포일러 양쪽 두 개가 딱 달아져 있고, 그리고 여기 일체형 이 스포일러까지 달아주면서 전장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휠 베이스가 넓어졌다던가 플랫폼이 다른 거는 아니고요. 동일한 플랫폼에 여기 이 스포일러 덕분에 전장이 조금 더 길어졌다. 자, 그리고 리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과 또 차이가 있는 게, 제네시스 GV80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리어 라이트 이 상단부가 안쪽으로 되어 있고 하단부가 빠져 있는 반면, 쿠페는 이 상단부가 좀 더 길다, 요런 차이가 또 있고요. 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하단부인데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나요?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배기구입니다. GV80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막아놨어요. 배기구를 하단에서 나오게 돼 있는데, 물론 뭐 쌍발, 양발형은 아니지만 단발식으로 양쪽에다가 진짜 배기구를 배치해 줬다는 거. 48V 슈퍼차저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또 나눠져 가지고 쌍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확실히 C필러가 작다 보니까 공간감이 굉장히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넓습니다. 골프백 한 3개 정도는 여유롭게 들어갈 것 같고요. 다만 약간은 아쉬운 점이라면 요 부분, 이 러기지 스크린을 이제 걸어 놓을 수 있는 요 패널은 요거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일체형이에요. 고정형. 그래서 약간의 그 적재 공간에 이제 손해를 좀 볼 수가 있다. 부피가 좀 큰 물건들은 싣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폴딩 기능도 당연히 전동식으로 된다는 거. 제 GV80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식 폴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6인승,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뭐 뒷좌석, 맨 3열 승객이 뭐 비상 상황에서 급하게 탈출할 수 있게끔 바로 전동식이 아닌 수동식으로 단박에 넘어갈 수 있게끔 한 구조지만, 이 C필러가 작은 쿠페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3열이 없죠? 없으니까는 바로 전동식으로 담아줬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카메라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디지털 룸밀러. 빌트인 캠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디지털 룸밀러 옵션이 들어가가지고 룸밀러에서 후방을 쏴준다. 좋습니다. GV80이 페리가 되면서 뭐 디자인적 변화가 많이 없었다, 이렇게 뭐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내에 탑승해 보시면 그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졌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기존에는 이 클러스터와 뭐인 메인 디스플레이가 분리형으로 돼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일체형으로 해주면서 정보 전달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실내 분위기도 굉장히 깔끔해졌죠. 디자인적으로도 뭐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신형으로 바뀌었죠. 기존에는 약간 럭비공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세미 D컷을 넣어주면서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쁘게 잘 나왔고요. 이 앞쪽에 보시면 뭐 센서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패드가. 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 주시, 우리가 이제 크루즈 컨트롤 할 때, 반자율 주행을 이용을 할 때 이 패널을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운전자의 그 시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거를 확보해주는 그런 패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GV80 쿠페 디자인 셀렉션 2답게 카본 느낌 물씬 나는 이런 디자인적 트림들 해주면서 뭐 굉장히 실내 분위기도 좋고 디자인도 너무 이쁩니다. 자,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불편합니다. 암레스트가 뭐 카드 정도밖에 넣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좁고, 이게 밑에 더 열리는 건 아니지? 그래, 아니야. 여기만 열리는 거야.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좁다는 거. 그리고 이쪽을 열어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USB 잭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 부분에서 바뀐 게 이 조그죠. 기존에는 매립형으로 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좀 튀어나와 있는 이런 형태를 갖춰주면서 조작하기가 조금 더 쉬워졌다. 자, 2열 탑승했습니다. 일단은 C필러가 작은 이 쿠페형 타입의 SUV이기 때문에 뭐 헤드룸이 굉장히 넉넉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제 키에 170 초반 정도의 키에 성인 남성이 앉기에는 그렇게 또 부담스럽지는 또 않은 편이다. 손바닥 한 2여 개 정도는 들어갈 법하고요. 허리를 이렇게 바짝, 엉덩이를 바짝 끌어가지고 앉았을 때, 뭐 주먹도, 레그룸도 주먹 한두 개, 하나 정도는 넉넉하게 들어간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은, 이걸 문제점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GV80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 커튼, 이 사이드 커튼이 전동식, 그리고 GV80 쿠페는 이 수동식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열에 송풍구가 없어요. 이쪽 보시면은 송풍구가 없다라는 거, 이게 또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도 있는데, 다만 이번에 페리 되면서 또 바뀐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이제 4존 에어 컨디셔닝인데, 기존에는 1열과 2열의 이제 온도 조절을 별개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진즉 만들어 줬어야죠. 암레스트가 전동인가 이거? 왜 안 상당히 뻑뻑합니다, 암레스트. 근데 꽤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각도가 GV80도 그렇고 좀 내려간 것 같은데? 아닌가?
눈에만 그런가? 원래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나요? 네,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수납 공간에 대한 배려는 크지 않다. 수납하기에는 뭘 마땅치 않은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GV80 쿠페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뭐 각종 편의사양 너무 마음에 들지만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건 이 가격입니다. 예, 가격대가 1억 원이 초과하게 된다면 역시나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넓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꼭 GV80 쿠페를 사야겠다, 이 차에 나는 꼽혀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테죠. 그러신 분들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고,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저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 마무리되기 전에 구독,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